목포 특별한 동호회 크레용 색소폰 에피소드 3.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인 음악을 가르치는 임승택이라고 합니다. 색소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경력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보면 돼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내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면 개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악보를 내가 손으로 써서 그냥 줘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고 하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듣고만 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력이라고 봐야 되나?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건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회원이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내가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색소폰을 처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눈 멀쩡히 뜬 사람들은 잔재주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실하고 배우겠다는 의지가 대단해서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선입견이 깨진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화. 저는 어떤 얘기, 저는 작곡을 좀 구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포기하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서 전기 공사를 했는데 역삼동에 살면서 역삼동에 안마실소에서 전기 공사를 해주면서 시각장애인들 원장님들 등등을 많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의 편견이 없어졌어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하고 색소폰 연주를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진짜 기가 막히게 즐거운 순간이 있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죽으려고 참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부인이 노원복지관에 색소폰을 배우라고 데리고 왔어요. 종전에 했던 분인데 그분을 가르치고 나서 이분을 어디야 저 영동 음성 막 지적장애인들 있죠. 그네들이 한 2,000명 되는데요. 거기에 공연을 갔어요. 근데 이네들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공연을 갔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진짜 울컥하는 마음에 그네들에게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그게 보람을 느껴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네. 선생님이 어떤 점이 많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에게 어려운 걸 가르치지 않아요. 쉽게 가르쳐요. 대학원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치의학과에 보철기술 하면은 그걸로 박사가 따로 있어요? 치과에 보철기술 박사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 보철만 잘해. 다른 건 못해. 보철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는데 한 곡만 죽어라고 하면은 박사가 된다. 저는 그게 원칙이에요. 한 곡 가지고 보통 우리가 2달 석사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마 잠깐 보셨겠지만 내가 그걸 딱 틀어주면은 그냥 알아서 불어요. 악보 없이. 왜? 종전에 했던 게 기억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히 듣는 거에 예민하고 잘해, 반응을 잘해요. 이분들은 따라갈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한 거에 대해서 가장 보람된 것이 외골수로 한 가지만 때리잡은 게 최고인 게 아닌가. 크레용 색소폰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지금 크레용 색소폰에 강환식 팀장이라는 분과 이인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여기 두 기둥이에요. 이인학 선생님은 가장 큰 기둥이고 자격증도 많으시고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인학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걸 할 때 예술단을 만들자 하는 것이 처음에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는 생활 형편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특히 약하거든요, 그네들이. 크레용 색소폰은 연주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외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외부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외부 도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배제하면서 가르쳐요. 장애인은 불편할 뿐이고 조금 느릴 뿐이지 못하는 게 뭐 있냐? 그걸 의지해서 따라다니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자 해서 장애인들이 돈을 걷어서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더 어려운 그 지체 장애들한테 우리가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들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아니면 청각장애인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네들이 전부 다 불편한 것뿐이지 절대 그네들이 모자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은 수학 잘 하십니까? 나는 수학을 못해요. 근데 나는 음악은 세계 최고예요. 듣는 순간 내가 악보 팍팍팍 찍으면 그걸 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든 피아노를 연주하든 음악이 돼요. 근데 수학 문제 풀으려면 루트만 나가도 나는 못해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능력은 각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펼치는 곳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크레용에서 색소폰 하고 있는 강완식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안진화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이 부부신가요? 네. 두 분이서 어떻게 같이 음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색소폰 하기는 제가 먼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서 한번 불어보라 했더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악기를 같이 하면서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렇게 보통 취미생활을 혼자 하면 혼자 나가잖아요. 근데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니까 서로 소외감을 좀 덜 느끼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공감대가 많다 보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도 많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연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악보나 기술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악보를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저시력인 같은 경우는 그 큰 글씨로 뽑아서 보던가, 아니면은 개명 이름을 써서 보거나, 아니면 그 누가 녹음해주면 그걸 또 듣고 멜로디를 듣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 연주를 들으면서 그 따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너튜브에서 많이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시각장애인들은 듣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전공자들은 점자 악보를 보고 하고요. 그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듣거나 아니면은 크게 뽑거나 아니 필요하면 또 점자를 찍거나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용 색소폰을 자랑 한 번만 해주십시오. 크레용 색소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배우고 활동하는 점이 좋습니다. 장애에 대한 뭐 경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같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 이제 공부하는 모임도 있지만 이 크레용 색소폰 전체 모임에도 같이들 활동을 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한 것 같고, 서로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끝나면 티타임에서 많이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러면서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크레용 색소폰의 멘토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회원들
아니면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정말 큰 이렇게 책임감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열정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 수술을 하시고 나면 그 얼마 전에 공연할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수술하시는 와중에 생겼는데 그걸 또 꼭 하셔야 되겠다고 그 수술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또 그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보면 이제 대단히 열정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또 비장애인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사실은 악기를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여기 있는 회원들보다도 아마 더 열심히 나오시고 또 열심히 그 자료나 이렇게 녹음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지금 연세가 이제 엄청 많으시거든요. 벌써 그 제가 알기로 76세 이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보다 열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 저희끼리 버스킹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버스킹도 남편이랑 같이 아니면 크레용 색소폰 회원들하고 같이 버스킹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고요. 요즘에 재능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주로 좀 재능 기부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걱정이 더 많아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도 저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그거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한번 그 뭐라도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이게 취미생활이나 이런 생활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악기를 안 했다면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 놀면서 뭐 유튜브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니까 사람도 만나고 그 연주도 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그 색소폰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크레용의 문을 좀 두드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올해 저기만 아주 의미 있었던 것이 네. 한강을 배경 삼아서 뭐 영영사진을 찍은 게 의미가 있어요. 너무 좋았어. 다행이네요. 또 버프를 하시네요.